누군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문장을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체포됐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직접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오랜 분노의 폭발이었을까요? 2025년 1월 1일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아버지가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자는 50대 남성 어씨. 숨진 사람은 그의 90대 친아버지였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고령의 부친. 신고 당시 상황은 너무도 조용했고 그저 안타까운 자연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가 경찰에 도착합니다. 그 내용을 본 순간 경찰은 경악했습니다. 90대 노인의 목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등과 팔에는 뚜렷한 외상 흔적. 누군가가 노인을 강하게 반복적으로 가격한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환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강한 힘으로 노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가족을 상대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숨진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던 사람은 단 2명. 아들 어씨, 그리고 그의 어머니. 경찰은 빈소에 잠입합니다. 슬픔에 잠겨있을 법한 그 자리에서 경찰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2025년 1월 3일 아버지의 영정이 놓인 빈소에서 아들 어씨는 긴급 체포됩니다. 체포된 어씨는 묻습니다. 왜 절 잡으시는 겁니까? 경찰이 부검 결과를 제시하자 어씨는 입을 엽니다. 아버지의 옷을 갈아입히다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 후 술을 마시고 잠들었고 자고 일어나니 아버지가 숨져 있었습니다. 그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실랑이, 단지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 하지만 노인의 목뼈는 그렇게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90대의 노인은 작은 충격에도 생명이 위태롭지만 그 정도 충격은 실랑이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씨는 오랜 시간 아버지의 병수발을 해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밤낮이 없는 돌봄 속에서 피로와 분노는 쌓였을 겁니다. 어씨 주변의 지인들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한 번은 내가 죽든 아버지가 죽든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의 말엔 울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죄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형제들도 다 도망가고 혼자였어요. 그렇다면 이건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계획도 통제도 없는 폭발이었을까요? 우리 사회는 부모를 죽인 자에게 가장 무거운 죄명을 씌웁니다. 존속살해, 부모를 죽인 죄, 자식이란 이유로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씨에게 이 단어가 씌워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말합니다. 때리려던 건 아닙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없던 사실을 만들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걸 드러냅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가족의 비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치매 가족을 돌보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쳐 쓰러지는 보호자도 병든 노인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은 여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도 어씨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사라졌고 사회는 침묵했습니다. 결국 폭력과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이 지독한 구조는 스스로 붕괴한 겁니다. 한 사람은 죽었고 또 한 사람은 구속됐습니다. 비극은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아버지를 살릴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 아들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